할머니, 저랑 같이 뛰어놀아요. 우리 아까 약속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손자.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뛰겠어. 여기 앉아서 널 보고 있을게. 왜요? 어제 TV에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할머니도 운동하면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글쎄,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별로 안 해서 그런가.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너무 아파. 허리도 쑤시고. 그러면 나랑 축구도 못해요? 예전에는 너랑 공도 차고 놀이터에서도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잘 못하겠네. 그러면 운동하면 다시 할머니랑 놀 수 있어요? 글쎄, 운동하면 다시 괜찮아질까? 그럼요.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그냥 걷는 건 소용없대요. 힘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운동이 있다는데요? 특별한 운동? 그게 뭐야? 선생님께서 손자한테 얘기한 특별한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특별한 운동만 하면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영상 이어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예전에는 쉽게 들던 물건도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보다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만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심폐기능이 저하되면서 쉽게 지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이 더 빠르게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높여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 저하를 막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몸을 보호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운동의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리한 동작이나 잘못된 자세는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주고 작은 부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무거운 덤벨을 들거나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거나 뛰는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관절과 근육에 과부하가 걸려 예상치 못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된 상태로 움직이게 되어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는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몸풀기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허리를 너무 앞으로 숙이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걷기를 할 때 발을 잘못 디디면 무릎 관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갑자기 쉬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변하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가벼운 정리 운동을 하면서 몸을 서서히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근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근력 운동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40대 이후부터 근육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60대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리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힘들어지는 것도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도 저하되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회복이 어렵고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면서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적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뼈를 강화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절을 보호하고 허리와 무릎의 부담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진행하는 근력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 근육과 관절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는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관절과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을 먼저 하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체중이 집중적으로 실리는 동작은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깊이 앉는 스쿼트보다는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나 벽에 기대어 하는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허리를 보호하려면 허리를 과하게 젖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피하고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통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관절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벼운 아령을 이용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깨를 과도하게 회전시키는 동작보다는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동작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지속하면 관절 손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이 관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은 건강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력 운동이 몸을 지탱하는 힘을 길러준다면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폐활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보다 바른 자세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속도를 조절하며 걷거나 팔을 함께 움직이며 걷는다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수중 운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체중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수중 걷기나 간단한 수영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실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실내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너무 빠르게 강도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오래 하거나 한 번에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숨이 덜 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운동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폐 건강을 지키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지만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한 번의 낙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균형을 잡는 능력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계가 둔화되면서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평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이 더욱 약해지면서 몸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발로 서는 연습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10초에서 20초 정도 균형을 잡아보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연습하다가 점차 손을 떼고 도전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발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체중을 이동하며 걷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일직선 위를 걷는 것처럼 발을 앞뒤로 맞대며 걷는 연습을 하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 운동은 실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하기에 적합합니다.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하체 근력을 기르면 순간적인 균형 상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은 어렵지 않으며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균형 감각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스트레칭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작은 동작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연성이 부족하면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늘려주는 동작이 아닙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유연성이 높아져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과 인대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면서 목 근육을 이완시키고 어깨를 둥글게 돌리면서 긴장을 풀어주면 상체의 유연성이 개선됩니다. 또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는 동작을 하면 등과 허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체를 위한 스트레칭도 필수적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당겨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는 동작은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햄스트링과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움직임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스트레칭은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이고 통증 없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트레칭이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뇌 건강을 지키는 운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기능은 점점 저하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이를 늦추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신체를 움직이는 동시에 두뇌를 활성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리듬 운동입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춤이나 에어로빅은 신체를 사용하는 동시에 뇌의 인지 기능을 자극해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동작을 기억하며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을 잡으며 움직이는 운동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동작은 신체 조절 능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뇌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 사물을 관찰하거나 특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인지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역시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조깅,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운동뿐만 아니라 손을 활용하는 운동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이용해 다양한 동작을 연습하거나 퍼즐 맞추기, 공 던지기 등의 활동은 소근육을 활성화하면서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운동은 꾸준히 실천할수록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운동 후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뇌 건강을 위한 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운동 후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 어떻게 회복하고 영양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운동만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제대로 회복시키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운동이 끝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몸을 식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근육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정리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서서히 진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동 후 충분한 이완 동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면 체내 균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고 순수한 물이나 천연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섭취 또한 운동 후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 재생을 돕고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생선, 계란, 두부, 견과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과 현미,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도 운동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을 한 후에는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하므로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절한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취하는 것도 운동 효과를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운동 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 루틴은 무엇일까요? 운동 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신체 기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운동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풀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준비 운동을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둥글게 회전시키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나 벽을 이용한 푸시업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10회에서 15회씩 꾸준히 반복하면 하체와 상체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폐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2-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폐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도 관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앉아서 다리를 뻗고 상체를 숙이는 동작,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는 동작 등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꼭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